제가 건국대학교의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있었던 2009년 말입니다. 제가 총장님으로 모시고 계셨던 오명 총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한국에 들어오는 최초의 미국 대학인 뉴욕 주립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됐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하셨어요. 사실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저는 꽤 망설였습니다. 꽤 오랜 기간 제가 그 직책을 맡겠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망설였는데, 망설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학교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능력과 실력을 겸비해야 되는데 제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도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미국서 5년 공부한 영어 실력으로, 미국 대학이거든요, 영어로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진짜 저를 망설이게 만든 이유는, 미국 대학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한국에 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의 정체성은 뭔가? 내가 내 아들을 서울대 연고대 안 보내고 여기 보낼 자신 있는가? 아니면 미국 유학을 갈 거면 미국으로 보내면 될 것이지 왜 여기로 보낼 것인가? 이 대답을 찾지를 못하겠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 문제 때문에 제가 꽤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 제가 답을 얻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아주 옛날이 돼버렸죠. 1962년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 시작한 해가 1962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가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출 액수도요 5천만 불 되질 않았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반세기 만에 50년 지나고 나서 2011년에 통계를 살펴봤더니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돌파를 하고요, 그리고 수출 액수가 5천억 불을 돌파를 합니다. 여러분, 그 50년 전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요, 1인당 국민소득은 200배가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액수는 10,000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요,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 미국에서 81년부터 86년 사이에 5년 동안 박사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할 동안에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는 사람들은 그저 6.25 전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의 대한민국, 폐허 속에 정말 못 사는 나라, 대표적인 못 사는 나라의 대한민국이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인상이에요. 제 지도 교수가 86년도에 제 졸업 논문 한창 쓰고 있을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전날 TV를 봤어요. TV 광고에서 현대자동차 선전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 해가 현대자동차가 첫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출을 보고, 그 광고를 보고 제 지도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신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아니 그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을 한단 말이야? 이게 제 지도 교수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대한민국 수준이 그때 그랬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삼성전자는 전 세계 정보통신 기업 중에서 매출액 부문 1등을 합니다. 유일하게 20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립니다. 3년 내내 똑같았어요. 200조. 유일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소니 근처에도 못 옵니다. 미국의 애플을 이기고 휴렛 패커드를 이기고 세계 최고 기업들을 다 이기고 삼성이 매출액 부문에서 1등을 3년째 내리하고 있습니다. 86년도에 처음 자동차를 수출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잘 팔릴 것인가. 근데 그렇게 우려를 했던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8.8%, 거의 9%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보고 많은 개발도상 국가에서는요, 대한민국에 지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배우기 위해서. 마치 K-팝을 보고, 우리 문화를 보고 세계 각국에 있는 청년들이 환호를 하듯이 세계 각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의 경제발전 기적, 그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는 학교 총장으로 첫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가르쳤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대학들은 우리 한국말로 가르치다 보니까 개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다시 공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대학은 미국 대학이에요. 미국의 본교 학위를 주는 대학이고 영어로 와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들은 어느 나라나 영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는데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의 자리매김을 시작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대한민국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믿으세요? 선진국인데 이 선진국은 우리가 자화자찬해서 선진국이 아니라 IMF가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GDP 기준을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당연히 선진국 대열에 경제적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선진국에 올라간 대한민국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지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은퇴 연령, 평균 은퇴 연령이 지금 53살입니다. 80, 90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53살에 은퇴를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 또는 경제 관료들이 일자리를 늘구겠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정치적인 좀 지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자리는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들이 다 똑같아요. 선진국들 1%, 2% 경제 성장하고 있어요. 3% 경제 성장하면 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괜찮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 성장을 해가지고 또는 3%보다 작은 성장을 해가지고는 우리 젊은이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해답도 역시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은 개발도상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들은 우리가 옛날에 했듯이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전수를 잘 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게 해서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은 그 일자리는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또는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은퇴한 전문인들이 같이 가서 그곳에서 도와서 일자리를 만들어내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사람을 키우자. 그리고 그곳에 일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가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불러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배우게 하고 미국 학위를 받게 한 다음에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곳에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산업을 창조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역군으로 만들자. 그리고 할 수 있다면은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짝을 져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고요, 남미로 가고요, 동남아시아로 가고요.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다. 제가 우리 학교를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늘 학생들이 학교 들어오면은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학생들한테 꿈 발표를 시킵니다. 너 졸업하고 뭐 할 거니? 왜 그거 할 거야? 꿈 발표를 시키면서 그 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지금 처음에 들어왔던 2013년도에 처음 들어왔던 학생들은 미국 본교에 가 있습니다. 스토니브룩, 뉴욕의 스토니브룩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본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2학년 때는 전부 본교로 갑니다. 본교로 가서 거기서 1년 공부를 하고 3학년, 4학년 때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마저 공부를 하고 스토니브룩 학기를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온 학생들이 지금 미국 가서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꿈 발표의 장면 중에서 외국 학생들 그 중에서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오고 가나에서 오고 방글라데시에서 오고 스리랑카에서 오고 또는 에콰도르에서 오고 이 외국 학생들만 꿈 발표한 장면을 제가 모았어요.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친구들만 모였는데 그 친구들 꿈 발표의 장면을 비디오를 잠깐 보시고 제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make a transition, a simple but powerful transition, from the dependence of limited resources like oil to the only unlimited resource, knowledge. And as a president of my country, I'll make my dream come true. I've always wanted to represent an idea that nothing is impossible once the dedication is there. And all the greatest people in the history had a single idea in their mind. That is, I know who I am, I know what I believe in, and that's all I need to know. And that's the kind of person that I want to see myself in the future. My dream is to become the president of Bangladesh and to become the bridge between Bangladesh and Korea. I want to be the president of Kenya. Using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that I gained here in SUNY Korea. Being a global leader, I'd like to take part in worldwide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and IFG as a representative of my country.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통령 후보들 만나셨어요? 우리 저 작은 인원 안에 대통령 후보만 셋이 있습니다. 케냐의 대통령, 방글라데시의 대통령, 에콰도르 대통령.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건 굉장히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 맞아. 꼭 됐으면 좋겠단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하지만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닦아주는 대통령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장터에 모여서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 있는 그런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또 나갑니다. 12시에 또 나가요. 오후 3시에 또 나갑니다. 이제 그만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올 만도 한데 오후 5시에 또 나갑니다. 오후 5시에 나간 사람은 채 1시간 일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이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은 임금을 줍니다. 오후 5시에 장터에서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먹거리를 벌지 못하면은, 오늘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가족을,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5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전 세계에 이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나라라고. 도대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저는 포도원 주인은 단순히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맨이었으면요, 9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일한 양이 틀린데 어떻게 봉급을 똑같이 줍니까? 일당이 틀려야죠. 이분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했던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품삯을 받아가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경영하면서 우리 학교의 사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학교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지? 그러면서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을 떠올렸습니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아픔, 단순히 일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수도 없는 우리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분노하고 있어요. 또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누가 해결해야죠? 말로는 다 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나서서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걸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결심을 합니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이 아픔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미래 글로벌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학교가 해야 될 사명이다. 제가 교육 목적 얘기를 드렸습니다. 교육 목적이요? 교육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요, 그 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교 될 겁니다. 제 비전은 그겁니다. 우리 학교를 통해서 가진 비전은 이제 대학 교육 어디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까? 제일 롤 모델 학교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를 가세요.
우리 학교가 교육의 모델이 되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됩니다. 저희 학교에 상징물이 있습니다. 제가 제 배지를 차고 가는데 제 배지는 열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열쇠. 열쇠는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제안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쇠와 같은 미래 인물들. 저희 학교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사명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53세가 평균 은퇴 연령이라고 그랬잖아요. 50대 중반에 그 많은 경험을 쌓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모여야 됩니다.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들, 이분들을 다 모아서 재교육시켜가지고 이분들을 방글라데시를 보내야 되고, 케냐를 가야 되고요, 아프리카의 가나를 가야 되고요, 부르키나파소를 가야 되는 거고요, 남미의 에콰도르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교육받은 학생들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가지고 그 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 경험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눠주면서 그분은 그게 자기의 생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되시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겁니다. 선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나가서 교회 세운다고 다 되는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 전문인들이 나가서 그것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이 크리스찬을 볼 수 있게 하고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인재를 키우는 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 도산한청원 선생님이 저한테 롤 모델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도산한청원 선생님의 하신 말씀들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도산한청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한탄을 합니다. 이 나라에 인물 없다고. 이 나라의 이 문제 누가 해결할 거냐고. 여러분, 우리 한탄만 하지 말고, 도산한 선생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 인물이 됐었을 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부터 생각 바꾸셔야 돼요. 이제부터 나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다. 대한민국에서 좀 벗어나세요.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면서 봉사하고 거기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런 글로벌 인재들이 나와서 전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교육법에서 정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세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 대학을 위해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학과라든가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못하고 뭐 거의 성적이라든가 또는 부모들의 선택 그런 쪽을 통해서 입학하는 경우들이 거의 많다고 봅니다. 총장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글로벌 리더들을 만들고자 하는 학교의 전체적인 그런 커리큘럼 방향이라든가 그다음 글로벌 리더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대가 변한 거 아시죠? 우리 제가 어렸을 때 농업사회였다가 산업사회로 넘어왔다가 이제 지식기반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산업사회 패러다임에 멈춰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심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의 영역입니다. 교육에 딱 울타리를 쳐놓고 사실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가 필요치 않아요. 통소평 교육을 그때부터 해야 돼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대학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통소평,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겁니다. 기술 경영학과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질적인 거예요. 기술이 있고 경영이 있고, 기술은 이과고 경영은 문과거든요. 기술 경영학과 애들이 경영 과목도 듣고, 기계과 가서도 듣고,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도 듣고, 바이올로지도 듣고, 다 통합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 제가 일자리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거 대한민국 만드는 시대 끝났어요. 우리 그거 다 해왔잖아요. 그동안에 1등, 2등 한 기업들 다 쫓아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남이 쫓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창조경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것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은 철저하게 그런 통섭교육과 창의를 중시하는 교육 가지고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토론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그룹 토론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사례 중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수학을 하나 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죠.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현재 대학 교육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더 다른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수도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릴 것이고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의 솔루션은 결국 사람한테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특별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들을 만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또는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관료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배출되고 그 인물들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분 강의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